내 실력이 낮은데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. 그때는 하겠죠. 그때는.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소개도 안 나오고 추가 계약은 당연히 안 나오고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임스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케팅의 개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해요. 자,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보험 영업도 당연히 마케팅이 동반이 돼야 돼요.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 하나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 개념이 뭐냐면은 바로 페르소나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, 페르소나는 그리스어로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. 내 얼굴에 더 씌우는 가면. 관객들은 내 얼굴은 못 보고 가면을 보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마케팅에서 어떤 의미로 활용을 하냐면 가상의 이미지라 그래요. 가상 이미지. 즉 무슨 말이냐? 우리가 TV 광고를 보잖아요. 그럼 TV 광고를 보면은 어떤 뭐 밥통을 뭐 선전한다고 할게요. 그럼 밥통을 선전하고 또 모델이 밥통으로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으면서 굉장히 기쁜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잖아요. 그럼 이게 가상의 이미지일까요? 실제 이미지일까요? 가상의 이미지죠. 왜냐면 그 밥통을 사서 밥 먹는다고 굉장히 행복하다 하기는 좀 어렵거든. 그죠? 맞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중들은, 즉 소비자들은 그 이미지를 보고 그 밥통을 구입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보는 거잖아요.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내가 상상했던 가상의 이미지만큼 이 밥통을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그 이미지에 맞게끔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.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실 대성공이에요. 예, 완전히 대성공. 무슨 말이냐? 가상의 이미지랑 실제 사용해보는 이 만족감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밥통은 엄청나게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요. 가상의 이미지 속에서 보는 이 밥통의 그 레벨은 10이라고 놓을게요. 10. 예, 10인데 근데 막상 이 밥통을 사가지고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만족감이 2예요. 그러면 이 밥통은 다시는 살까 안 살까? 안 사지. 예,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속았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 밥통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. 맞겠죠? 왜냐면은 가상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제 광고에서는 10이라는 퍼포먼스를 냈지만 실제로 사용해서 내가 받은 느낌은 2밖에 안 되거든. 그래서 갭이 8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밥통은 다시 사지 않을 거면서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해도 긋고 말릴 거란 말이에요. 맞죠? 그죠? 그런데 가상의 이미지가 10이고 써보니까 8이에요. 밥통이 나한테 주는 느낌이 8. 그러면 갭 차이가 2는 나긴 하지만 이건 완전히 무슨 사기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거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해하고 쓰네. 뭐 광고라는 게 그렇지 뭐 하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쵸?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광고를 하더라도 실제하고 너무 다르면은 고객들이 굉장히 큰 실망을 해서 다시는 우리를 안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. 우리 업종을 좀 빗대어서 조금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냥 연봉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. 왜? 당연히 고객들은 잘 나가는 설계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. 자, 누군가 저한테 김성욱 지사장님 뭐 연봉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치면은 제가 연봉이 저 3억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. 뭐 연봉 1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. 그죠? 근데 3억 번다고 했는데 실제로 1200만 원 버는 걸 이제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알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다음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믿을까요? 안 믿을까요? 절대 안 믿지. 왜냐면 연봉 1200밖에 안 되면서 3억 번다고 구라를 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김성욱 지사님 얼마 버세요? 그런데 저 3억 벌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억 6천 정도 벌어요. 그럼 이게 거짓말이에요? 거짓말이 아니에요. 애매하거든. 그죠? 거짓말은 사실 아니지. 왜냐면 2억 6천이나 3억이나 또 거기서 거기거든.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 내 과정법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 상품도 팔고 우리 자신도 팔잖아요. 내가 너무 잘 나가는 척하고 또 실제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고 나서 고객이 정말로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나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든가 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. 근데 그거를 내가 처음에 고객한테 준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게 되게 일도 해결을 못하고 일 처리를 되게 못했어요. 그래 보면은 다시는 고객은 나를 찾지 않아. 이해했나요? 좀 어렵죠? 상품 설명할 때
약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과장은 상관없어요. 이건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품이 안 팔린다는 알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. 약간의 과장은 괜찮지만 확실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. 오히려 그게 더 고객님들이 정확하고 솔직하다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를 주거든요. 근데 막 다 되는 것처럼 옛날에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거의 막 무슨 종신보험만 하나 가입해도 건강까지 다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버려요. 그래서 지금 종신보험들이 나중에 이제 그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났을 때 다 까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. 되는 건 되는데 약간 과장되게 해서 설명해도 괜찮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, 또 하나는 또 영업이라는 게 나를 파는 행위잖아요. 예, 나를 파는 것도 내가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인이 잘 알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의 것들만 고객들한테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어려운 영역이고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. 내 실력이 낮은데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. 그때는 하겠죠. 그때는.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소개도 안 나오고 추가 계약은 당연히 안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거든요. 페르소나라는 거는 가상의 이미지인데 고객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본질과 얼마나 갭 차이가 적느냐에 따라서 이 마케팅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고객이랑 우리랑 안 볼라는 게 아니잖아요. 보험을 가입을 해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고객이 거기에 실망하지 않게끔 그 가용 범위 내에서만 이제 좀 과정을 해도 되는데 너무 큰 폭으로 과정을 해버리면 망친다라는 거야. 망친다.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